알다가도 모르겠고 모르다가도 알 것 같은 법 때문에 속 터지는 분들의 속을 시원하게 드리는 시간. 궁금할 법 하지. 네. 자, 요즘 유명인들에게 가장 치명적인 논란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학폭 논란입니다. 우리 때는 이제 학교 폭력이라는 것 자체가 없었던 것 같은데 요즘 뉴스나 기사에 나오는 학교 폭력 내용을 보면 정말 무시무시하더라고요. 아, 네, 맞습니다. 무시무시한 일들이 많이 있는데 작년에는 네. 학생들이 이 몽골 국적의 또래 여중생을 네. 묶어놓고 뭐 집단 폭행을 한 아이고. 것뿐만 아니라 뭐 담배꽁초까지 억지로 먹이고 폭행 장면을 또 동영상으로 남겨놓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작년 크리스마스에는 여중생 한 명을 무려 17시간 동안 돌아가면서 폭행을 네네. 했는데 담뱃불로 이 피해 여중생의 얼굴을 지지고 오물을 억지로 마시게 하는 등 네. 엽기적인 가혹행위를 벌인 일도 있었습니다. 예,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끔찍한 일들이 학생들 사이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도 지금 아이들이 6살인데 이 아이들이 크면은 어떤 환경에서 공부를 할까 이런 걱정이 벌써부터 들기도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할 궁금법 사연 역시 학교 폭력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지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발! 여보세요, 태랑이 엄마. 나 궁금이 엄마인데. 엄마 무슨 일이야? 안 그래도 나 마트 갈 건데 같이 안 갈래? 아, 자기 정말 제때 전화했구나. 마트 같은 소리를 하고 앉아있네. 우리 궁금이를 태랑이가 때렸다고. 그리고 한 달이나 넘게 궁금이를 괴롭혔다는데 내가 그 얘기를 듣고 심장이 얼마나 떨리던지. 잠이 안 와서 정말. 초등학교 2학년이 누굴 닮아서 그렇게 폭력적이야? 아, 무슨 소리야? 우리 태랑이가 그럴 리가 없는데. 우선 내가 태랑이한테 물어볼 테니까 좀 기다려봐. 초등학교 2학년 태랑이 엄마는 태랑이가 반 친구를 때리고 괴롭혔다는 학부모의 전화를 받았고 사실 확인을 위해 아들 태랑이에게 물어보기에 이릅니다. 엄마, 학교 다녀왔습니다. 태랑아, 이리 와봐. 우리 태랑이 혹시 학교에서 궁금이 때리고 괴롭히고 그랬어? 아니. 저번 날에 내가 궁금이 깜짝 놀라게 해주려고 막 뛰어가서 어깨동무 그거 하려고 했는데 잘못해서 어깨동무 말고 목을 이렇게 잡았더. 근데 궁금이가 아프다고 그래서 내가 뭐 그런 걸로 그러냐라고 했는데 그때부터 궁금이가 삐졌나 봐. 아, 태랑아 정말이야? 아, 그럼 궁금이 괴롭힌 적은 정말 없는 거야? 응. 엄마가 친구 괴롭히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 태랑이는 절대 친구들 막 안 괴롭혀. 태랑이는 엄마에게 친구를 때리지도 않고 괴롭히지도 않았다고 이야기했고 태랑 엄마는 오해를 풀기 위해 궁금 엄마에게 연락을 합니다. 따르릉, 따르릉. 궁금 엄마, 나야, 태랑이 엄마. 안 그래도 내가 우리 태랑이한테 물어봤는데 아유, 때린 게 아니고 어깨동무를 하다가 뭐야? 때린 게 아니야? 어깨동무? 어깨동무가 아니라 어깨를 쳤겠지? 엄마나 아들이나 개념을 그냥 쌈 싸먹었어. 네 아들 학교 폭력으로 당장 신고한다 내가 그냥. 아니, 궁금 엄마 말이 좀 그러네. 아니, 초등학교 2학년을 무슨 학교 폭력으로 신고를 해. 아니, 그러면은 또 학교 폭력위원회? 아우, 그런 거 열리고 복잡해질 텐데. 어? 아니, 우리 태랑이는 아니라고 하는데 우리 얘기를 좀 해보자. 이거 왜 이러셔? 말도 안 되는 건 네 아들이 우리 아들을 때렸다는 거야. 몰라. 난 학폭으로 신고할 거니까 그렇게 알아. 아, 궁금 엄마, 궁금 엄마. 뜨. 야. 근데 이렇게 그 법적으로 하려는 부모들이 꽤 있나 봐요. 아이들 키우다 보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건데. 네, 저도 사실은 학교 폭력 상담을 굉장히 네. 많이 아, 그래요? 하고 실제로 사건도 많이 했거든요. 오, 많이 오는구나 실제로.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사소한 일이지만 우리 아이가 학교에서 무슨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네. 부모님의 마음은 또 무너지거든요. 그렇죠. 근데 또 상대방이 순순히 인정하고 사과를 하는 게 아니고 아니야 하면서 이제 발뺌하니까. 다툼이 되면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해결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저 팀장은 뭐 아이가 지금 꽤 크잖아요. 7살인데 그 작년에 친구랑 네. 통학버스를 타고 왔는데 네. 그 집 이제 아이 엄마가 전화가 온 거예요. 네, 뭐라고? 얼굴에 상처가 나 있는데 어이구. 혹시 아느냐 아니면 혹시 팀장님 아들이 혹시 뭐 일이 있었는지 좀 물어봐 달라. 그래서 이제 붙잡고 물어보는데 사실 이런 일 있으면 아이의 말을 부모 입장에서 믿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그 상황 정확히 그렇죠. 모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 누구는 지금 맞았다고 하고 누구는 안 때렸다라고 하고 부모 입장에서는 자식 말을 믿을 수밖에 없는 거죠. 네네. 아니 예전에 그 김지선 씨라고 네. 개그우먼 김지선 씨. 아이들 많잖아요. 예, 그 학교 초등학교 다니는데 살짝 본인 딸이 이렇게 좀 다툼이 있었나 봐요.
다음날 이제 그 선생님이 이제 얘기를 해가지고 부모 오라 그래서 갔더니 아예 그 상대 부모가 오시는 날 변호사를 대동하고 오셨대요. 아, 진짜. 아예 처음부터. 그래서 자기 너무 살벌했다고 그 얘기를 저한테 해서 네. 뭐 분위기가 이렇게 형성이 되면 또 이런 경우가 생길 것 같아요. 오늘 사연 같은 경우도 이게 학교 폭력이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우선 학교 폭력으로 규정되어 있는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요.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 유인, 명예훼손, 공갈, 강요, 강제적인 심부름, 성폭력, 따돌림, 그리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 폭력 정보에 의해서 신체, 정신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여기 뭐 상해 폭행이 있긴 있네. 네, 뿐만 아니라 네. 뭐 속칭 빵 셔틀이라고 네, 하죠. 네. 강제적인 심부름, 이런 행위도 학교 폭력으로 해당이 되고요. 또 문구류를 빌려가서 뭐 돌려주지 않는 경우, 또 여자애들 같은 경우는 단체적으로 이렇게 서가지고 한 명을 이렇게 째려본다던가 이런 경우에도 따돌림으로 될 수가 있기 때문에 학교 폭력에 해당할 수가 있습니다. 야 이거 꽤 범위가 넓네요. 그러니까요. 저도 생각보다. 이제 학교 폭력이라고 네. 하면 폭력을 행사했을 때만 이제 어. 적용이 되는 줄 알았는데 네. 말씀해 주신 대로 네. 학교 폭력의 범위가 상당히 네. 넓네요. 우리 어릴 때 초등학교 때는 막 여자들 고무줄로 하면 끊고 도망가고 막 그랬는데 네. 잘못하면 그런 것도 요즘에는 조심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사연에서처럼 어깨동무를 하다가 실수로 목덜미를 잡았다면 이것도 학교 폭력이라고 볼 수 있나요? 이런 사연에서는? 근데 이게 서로의 말은 다르지만 네. 한 가지 확실한 거는 신체적인 접촉은 있었다는 거잖아요. 아, 그렇죠. 그래서 어깨 동무를 하려고 했는데 목을 잡았다는 것이 우리 가해 학생으로 지목된 사연자의 이야기고, 한 학생은 뒤에서 쳤다라고 했는데 그때 라고 아프다라고 표현을 했는데도 네. 불구하고 뭐 그런 거 갖고 그러냐, 아. 이런 상황이잖아요. 네. 그래서 결과적인 신체적인 접촉이 있었는데 네. 이것이 의도적으로 팍 치려고 했던가 목을 조르려고 했던 게 그런 게 아니라면은 네. 고의성이 인정되기가 어려워서 과실로 본다면은 학교 폭력에는 직접적으로 해당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 고의성이 중요하네요. 네, 그렇죠. 근데 지금 보니까 어깨동무 사건 외에도 네. 궁금 엄마 말로는 네. 한 달간 지속적으로 괴롭혀왔다라고 했잖아요. 그건 또 어떻게 되는 그 거예요? 이게 참 애매하네요. 피해자는 괴롭힘을 당했다라고 느끼는데 네. 가해자는 이걸 장난이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사실 네. 종종 있지 않습니까? 학교 폭력인지 판단하는 기준이 이런 면에서는 정확히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어때요? 법원에서 판단한 기준을 보면요. 네. 학생들이 학교 생활을 하다가 발생하는 모든 갈등이나 이런 분쟁이 전부 학교 폭력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발생 경위나 상황, 그리고 행동의 정도를 신중하게 살펴야 된다고 하고 있는데요. 누가 싸움의 발단이 되었는지, 평소 관계가 어땠는지, 그리고 대등한 지위였는지, 아니면 한쪽이 우월한 지위에서 좀 괴롭혔는지, 이런 거를 좀 상세하게 살펴보고요. 네, 네. 실제 이 피해 학생이 느낀 감정이 단순한 불쾌감인지 아니면은 정말 심리적인 고통을 받았는지,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학교 폭력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피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법원에서도 그냥 단순하게 판단을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당시의 상황, 그리고 아이들 사이에서의 관계성, 이런 거를 이제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평가한다. 네. 그 말씀이신 것 같네요. 예. 네. 자, 그렇다면 사연 속에 이제 궁금이 엄마처럼 만약에 이 학교 폭력으로 신고를 하게 된다라면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네, 학교 폭력으로 일단 신고가 들어오면은 학교가 2주 내에 현안 조사를 하고 학교폭력심의위원회를 개최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그 사이에 원만하게 화해가 되면은 학교장 자체 해결로 끝이 나지만, 한쪽에서 심의위원회를 무조건 개최해달라라고 요구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2주 이상의 진단을 받은 지속적인 폭력이 있다거나, 뭐 또는 보복행위다, 이런 경우에는 무조건 심의위원회를 개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심의위원회가 개최가 되면은 네. 학교 폭력이 아니다라는 판단할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판단이 되면은 불처분 결정을 할 수가 있고요. 만약에 학교 폭력에 해당이 된다라고 하면은 학교 폭력 예방법 17조 1항에 따른 서면사과, 봉사, 교육 이수, 출석 정지, 학급 교체, 전학이나 퇴학 처분 같은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단계도 여러 가지가 있네요. 근데 이제 보면 사연 속에서 태랑이는 자기가 안 그랬다라고 네. 계속 주장을 하고 있단 그렇죠.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이 말이 사실이라면 억울하게 학폭 신고를 당하는 건데 그러네.
그 허위 신고에 대한 대책 같은 것도 혹시 있습니까? 필요하겠죠. 사실 허위라는 점을 명확하게 입증하기 상당히 어려워요. 이 사실관계 판단의 차이이기 때문에 이게 완전 거짓말을 했다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만약에 허위 신고, 허위라는 명백한 게 입증이 됐다면은 허위 신고로 학교 폭력을 신고했고 그로 인해서 뭐 정신상, 신체상 피해를 입었다라고 하면은 이것 자체도 학교 폭력에 해당될 수가 있어서 역으로 신고도 가능합니다. 예, 허위 신고라는 것이 명백하게 밝혀진다면 말입니다. 예. 자, 어쨌거나 학교 폭력 문제는요. 아주 디테일한 부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 가해자도 피해자도 학생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른들이 이런 건 잘 관심을 가지고 대책 마련에도 힘을 좀 쏟아야 될 것 같습니다.